자, 한 장관 과연 뭐 성공을 거둘지 궁금합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갈등과 잡음이 좀처럼 봉합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통합비대위 아이디어 충정에 공감. 그런데 비대위란 건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면전에 계속 사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생각 다양한 건 정당의 본질이고 의견이야 얼마든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와는 두 번 정도 만났죠. 이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 만나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선문답 같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총선 공천까지 하고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총선을 끝까지 지휘할 것이냐. 네. 그런데 본인은 절대로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당대회 룰까지 다시 바꿨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 심지어 친명계 일부까지도 총선 지휘까지는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 원칙과 상식 그 비명계 4인방들은 깨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고 대표 물러나시고 여러 가지 각 그 세력들의 그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통합 비대위를 만들자. 방법이 없다. 지금 가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이낙연 그 전 대표도 이 통합 그 비대위 좋다. 그런데 연말까지 태도를 밝혀라. 시간을 준다겠죠. 그러면 내가 지켜는 보겠는데 대표는 반드시 물러나야만 한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은 제가 보기로는 전무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못 물러나는가 하면 물러나는 순간은 뭐 아주 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후는 낭떠러지니까 본인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저 사법 리스크가 그냥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하나 계속 가중이 된 데다가 앞으로 닥쳐올 게 수원지검에서 상방울 대북송금 있죠.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있죠. 또 그리고 다시 성남시청에서 하고 있는 정자동 사건이 있습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큰 사건만 해도 굵직굵직하고 또 작은 것들이 많아요. GH 합숙소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끊임없는 사건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내주는 순간에 덮쳐오는 그 쓰나미를 사법 쓰나미, 그때는 사법 리스크도 아니고 사법 쓰나미예요. 그건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 대표를 물러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러면 자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하겠어요? 회군 명분이 있을까요? 예. 네. 신당 창당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일이지만은 본인이 지금 그걸 이제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1초가 되면. 문제는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인데 이분들 태도도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이낙연과 같이 여기 모이라서 이낙연에게 손을 꾹 잡고 모이려고 하니까 뭐 당을 완전히 쪼개자 이런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또 욕을 들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이재명을 계속 그 뭐 대표 하고 싶으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선거에서 폭망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총선에 가까울수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 수원지검 사건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사건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증교사 사건도 그 전에 끝나서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러면 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건 곧장 민주당의 폭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원로들도 고민이 굉장히 클 거예요. 예. 특히 정세균, 김부겸 뭐 두 분도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처신 잘못하면 자기는 끝난다 싶으니까 고민이 많고, 이낙연 대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통합 비대위 출범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다른데 두 분이 민심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민심은 어떨까요?
자,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및 통합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요구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동의한다가 47, 동의하지 않는다 42%입니다.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1000여 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저 여론조사 결과 해석하십니까? 저걸 또 다시 뜯어보면요. 서울과 충청도에서 그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저것이 그 수도권 선거에 그 민주당에 불리한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왔던 친민계 일각에서도 당 대표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냐 말을 자꾸 조심스럽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비민계는 말할 것도 없고, 비민계는 뭐 지금 원칙과 상식 4인방뿐 아니라 그 다른 비민계들도 일제히 물러나라. 당신이 대의를 위해서 문자가 들 이때야말로 선당후사를 해야 될 때 아니냐. 당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버텨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래봤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깝깝하겠죠. 어떤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당에 들어와서 방탄조끼를 입는 것부터 나는 원래 잘못했다고 봐요. 이 대의를 위해서 소알을 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를 하고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선에서 과거 선배들처럼 패배를 하면 이선에서 물러나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집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